지켜 성남! 너무 더워. 그러니까 벌써 며칠째 폭염이야. 선생님, 지구는 왜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 이거 봐봐. 1880년대 이후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보이지? 여기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화석연료 때문이거든. 화석 연료가 뭔데요? 화석연료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처럼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죽어 땅에 묻혀 생겨난 자원들을 말해.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들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거야. 온실가스가 문제였어. 이산화탄소, 범인은 너야! 물론 이산화탄소 말고도 온실가스는 더 있어. 그래도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온실 효과로도 6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장 영향이 큰 건 역시 이산화탄소인 거지.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10억 명이 폭염으로 고통을 받게 돼. 그리고 세계 육지의 20에서 30%가 사막화되지. 많은 지구 생물의 20~30%가 멸종위기에 놓이게 돼. 질병을 옮기는 해충의 활동 기간도 길어져서 전염병이 생길 확률도 올라가고. 인간들도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먼저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설립한 단체에서는 최근 6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들을 발표했어. IPCC 보고서 6차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2040년까지 지구가 1.5도 이상 올라갈 확률은 95%라고 해.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 산업 및 교통, 정책, 국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웠지. 기업들은요? 기업들도 뭔가 해야죠. 너희 지난번 자원순환에서 알아본 성남시의 아리백 기억나니? 그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캠페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리백이야. 아리백은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는 약속을 말하는데 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나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도 이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 아리백에 가입하는 기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너희 혹시 그레타 툰베리를 알고 있니? 당연히 알고 있죠. 16살 때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환경운동가잖아요. 처음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 소녀의 외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외침은 청소년들 사이에 등불처럼 일어났고 결국 정책에 반영됐어.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도 정말 중요한 거야. 저도 이제부턴 적극적으로 동참할래요. 지구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개개인이 모인다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고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 그런데 결국은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 화석연료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걸 재생에너지라고 하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등의 에너지가 바로 재생에너지야. 태양열과 태양광은 태양의 힘, 풍력은 바람의 힘, 수력은 물의 힘, 조력은 파도의 힘, 지열은 땅속 열의 힘. 맞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럼 재생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처럼 고갈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니 오염도 거의 없겠어요. 수소는요? 수소가 신에너지라 그러던데요? 맞아. 수소는 교통수단, 연료전지 등에 사용되는데 성남시는 수소 충전소도 있고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낡은 경유 차량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로에 수소 자동차는 더 많아질 거야. 수소 자동차는 처음 들어봐요. 전기 자동차는 들어봤는데 수소 자동차 외에도 환경을 위해 개발된 게 바로 전기 자동차야. 물론 아직은 사람들이 석유로 가는 자동차를 많이 쓰지만 앞으로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가 더 많아지게 될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재생에너지가 환경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신에너지도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투자와 발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면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또 있어요. 바로 에너지 절약이죠. 오, 그리니. 맞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변화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은 어떤 게 있을까? 또 내가 나설 차례인가? 요요! 실내 적정 온도 겨울철 20, 여름 26. 안 쓰는 전기 제품 코드 뽑아요. 문어바이 콘센트는 안 돼요, 안 돼. 사용하지 않는 불은 꺼져요. 핸드폰 충전되면 이제 그만 분리. 가전제품 절전 모드 이제는 필수. 냉장고 문 자주 오래 열지 말아요. 에어컨과 선풍기는 짧게 써줘요. 전기밥솥 보온 사용 시간 줄여요. 핸드폰, 컴퓨터 시간 줄여요. 가벼운 샤워는 물 절약, 전기 절약, 빨래는 모아 빨고 세제 줄여요. 이제 너희에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탄소 중립이요?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이 되게 하는 걸 말해.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많이 심어요. 맞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고 잘 가꿔서 숲과 산을 울창하게 하면 산소는 풍부해지고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겠지? 이산화탄소 저장소라고도 불리는 갯벌도 잘 보존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물품을 고르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늘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지.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바로 내가 탄소 중립으로 이 지구를 더 멋진 곳으로 만들 테니까요. 나도.